빈 세시성관도 1992년 이 앞에까지 답사를 왔지만 이 내부를 들어갈 수가 없어서 밖에서 사진 한 방 찍고 훗날을 기약했습니다. 그리고 이 내부를 답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2023년 여름 답사 때 드디어 여기를 답사하러 오게 되었습니다. 빈 세시성관 내부에 클림트의 벽화도 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벽화가 이번 답사의 목표는 아니었습니다. 빈 세시성관은 신고전주의와 낭만주의 건축들을 반대하면서 새로운 건축들을 시도했던 19세기 말 20세기 초 건축의 중요한 흐름 중에 서 있는 작품입니다. 그런데 그런 의미를 여기서 찾을 수 없게 되었네요. 어째서 그런지를 보여드리기 위해 빈 세시성관을 소개하는 저는 여러분과 함께 건축의 길을 가는 Cinema C Architecture A Psychoanalysis P 카푸 채널의 앞에입니다. 빈 세시성관은 오스트리아 수도인 빈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빈은 비엔나라고도 불리기도 하죠. 어느 쪽이 여기를 부르는 게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이번 컨텐츠에서는 짧으니까 그냥 빈으로 부르겠습니다. 빈 세시성관은 빈에서 남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구글 스트리트 뷰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여길 들어가시면은 바로 저기 보이는 것이 빈 세시성관입니다. 빈 세시성관 근처에는 주차할 장소가 마땅하지 않아서 여기서 한 10여 분 정도 떨어진 곳에 주차를 하고 여기까지 걸어왔습니다. 예전에 여기 왔을 때는 좀 거리가 삭막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었는데 여기에 거리 음식점들도 있어서 의외로 관광거리로 바뀌어져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자, 저기 보이는 것이 바로 빈 세시성관입니다. 꽤 근사해 보이죠? 어떻게 보면 아르누보와 좀 비슷해 보이기도 한 것 같네요. 사실 빈 세시즌파가 추구하는 디자인 경향에 대해서 저도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다만 예전 전통적인 예술 스타일을 벗어나고자 하는 경향이 지배적인 예술파였다고 하네요. 그들의 정신이 어떠한 것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 빈 세시성관을 울브리아이가 디자인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2차 세계대전 때 폭격으로 거의 파괴되어 버렸고 지금은 재건축된 것이라고 하네요. 그런데 장식 즉 오너먼트를 빼고는 서양 전통 건축의 모습과 그렇게까지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저기 지붕을 보면 내부의 자연 채광을 위해 유리 박공 지붕들을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빈 세시성관을 구성하고 있는 여러가지 장식들은 기존의 서양 전통 건축에서 보여진 것과 확실히 차별성을 가지고 있네요. 아르누보가 과거 서양 전통 건축과는 다른 새로운 디자인을 철과 유리로 표현하려고 자연에서 모티브를 가져왔지요. 빈 세시즌파도 비슷했던 것 같습니다. 다만 재료에 있어서는 아르누보처럼 특별한 근대적인 재료에 치중한 것 같지는 않네요. 그래서인지 빈 세시즌관의 정문 장식들에서 분명히 아르누보의 장식 스타일하고는 다른 스타일이 엿보이는 것 같지만 또 이쪽을 보면 맥킨토시 아르누보 스타일을 연상시키는 디자인적인 요소도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빈 세시즌관은 이상하게 황금색에 좀 집착하는 경향이 있네요. 그 이유는 내부에서 찾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빈 세시즌파가 지금까지도 널리 알려져 있는 것은 여기에 속해져 있는 한 화가 때문이죠. 바로 구스타프 클림트가 빈 세시즌파에서 회장까지 했답니다. 그 흔적이 바로 빈 세시즌관 내부에 있습니다. 그럼 내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빈 세시즌관의 평면을 구해보았는데 지금 모습하고는 많이 다른 평면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평면으로 그냥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입구 로비 부분으로 들어가면 이쪽에 티켓 오피스가 있는데 그쪽에는 사람들이 줄 서고 있어서 사진을 못 찍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방문객용 락커룸과 기념품 샵이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요. 이쪽은 방문객용 락커룸이고 이쪽이 바로 기념품 샵이었습니다. 이쪽은 현관 쪽의 상부입니다. 이 원형의 오브제가 무슨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로비 상부 천장을 보면 이 위에 빈 세세션관에 거대한 황금구가 있는데 원래 디자인도 이렇게 막혀 있었던 것인지도 잘 모르겠고요. 1층 주 전시장으로 들어가는 입구가 이쪽입니다. 그리고 이쪽은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인데 위쪽에는 일종의 동영상 전시관이 있습니다. 이제 주 전시장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복원된 빈 세세션관은 이 도면에서처럼 주 전시장이 분할되지 않고 전체가 트여져 있습니다. 주 전시장으로 들어오면 제일 먼저 보이는 모습이 이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습은 제가 원하는 빈 세세션관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이 폭격 이전의 빈 세세션관 주 전시장의 모습입니다. 지금은 천장이 높고 편편하지만 원래는 이렇게 볼트 구조로 되어 있고 또 전시장도 이렇게 내벽이 있어서 분할이 되어 있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외부에서 자연 채광을 위한 유리 박공 지붕이 있기는 한데 이것이 자연 채광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네요. 그런데 원래 여기도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복원했는지 정말 안타깝습니다. 더군다나 원래 여기에는 크림트의 벽화도 정말 많이 있었는데요. 빈 세션관은 빈 세션파들이 자신의 미술 작품들을 전시하는 공간으로 설계된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빈 세션파들의 수많은 전시회가 열렸고 이 사진은 그중 전시회를 기념해 빈 세션파들이 사진을 찍은 것이었습니다. 이 중에서 역시 클림트는 확실히 눈에 띄네요. 이 사람이 올브리인 것 같은데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지하 전시장에는 원래 빈 세션관 모델이 이렇게 전시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전시장의 양쪽이 중앙 전시장보다 약간 낮게 만들어져서 그쪽에 클림트의 벽화들이 상부에 전시되어 빈 세션관의 상설 전시장 같은 역할을 했던 것 같은데요. 지금은 이 모양이네요. 거기다가 원래 클림트의 벽화들이 있는 공간들을 더 지하로 옮겨버리고 바닥을 중앙 전시장과 같은 높이의 바닥으로 그냥 깔아버렸네요. 원래 빈 세션관이 새로운 현대미술 전시하는 공간이었으니까 21세기 현대미술에 맞춰 이렇게 변화하는 것도 맞을 수 있겠지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클림트의 벽화랑 오픈된 벽을 통해서 중앙 전시장이 한눈에 들어온 것이 더 이상적인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네요. 그렇죠? 중앙 전시장의 양쪽 전시장들을 굳이 이렇게 평범하게 만들 필요가 있었을까요? 중앙 전시장의 양쪽 전시장 천장도 자연 채광 조명이 적용된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실망입니다. 원래의 도면에는 여기서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이 없는데 복원하면서 이쪽에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바로 이 계단입니다. 여기는 지하 중층이 하나 있고 더 아래로 내려가면 클림트의 벽화를 모아놓은 공간이 지하에 있습니다. 지하 중층에는 빈 세션관의 외부 모형이 이렇게 전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 계단을 한 번 더 내려가면 클림트 벽화 전시관이 나옵니다. 그 계단의 위치는 한 이 정도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복원할 것이면 원래대로 지상층에 클림트 벽화 공간을 재현하는 것도 별 문제 없었을 텐데요. 지하 전시장 앞에는 작은 전실이 있어서 빈 세션파에 대한 간략한 전시 같은 것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바로 지하 전시장입니다. 원래는 여기에 자연 채광 천장창이 있었을 텐데 지하로 들어가면서 이 모양이 되었지요. 여기 전시된 클림트의 벽화는 베토벤 프리즈라는 작품이네요. 저쪽이 지하 전시장으로 들어오는 입구입니다. 이 벽화는 14회 빈 세션파 전시회에서 베토벤을 기념하기 위해서 클림트가 그린 것이라고 합니다. 이 그림은 베토벤 9번 교향곡 합창에서 표현한 선과 악의 갈등을 우화적으로 묘사한 작품이라고 하네요. 여기에 있는 세 명의 여성이 질병, 광기, 죽음을 상징하는 고르곤의 딸들이며 이 괴물은 폭풍의 거인 티포의 우스로 이 괴물 때문에 고난에 빠지는 내용이 이 벽화의 내용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세 명의 여성들은 빛나는 갑옷을 입은 기사를 만나게 되고
결국 그의 도움으로 그 고난을 이겨내고 그 기사와 사랑의 포옹을 하면서 끝나는 게 이 벽화들의 이야기라고 합니다. 뭐 여기를 답사했을 때는 이 작품의 이름도 유심히 보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이 벽화의 내용들이 그런 내용인지 알고 보아도 잘 와닿지는 않네요. 처음 이 벽화들이 나왔을 때 외설적이라고 비난을 많이 받았다고 하던데 뭐 지금 기준으로는 글쎄요. 이 사람이 바로 빈세스선관을 설계한 요제프 마리아 올브리입니다. 그는 빈세스선파의 주축이었던 오토 바건의 제자였다고 하네요. 하지만 울브리는 1899년 비엔나를 떠나서 다름슈타트에 정착하면서 자연스럽게 빈세스선파를 떠나게 되었고, 클림트는 전통 미술을 그래도 우선시하려던 빈세스선파 내부 세력에 밀려서 그도 역시 빈세스선파를 떠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클림트는 그 당시 새롭게 대두되고 있던 데코레이티브 아트도 전통예술만큼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합니다. 여기서 데코레이티브 아트는 일종의 산업미술 같은 개념인 것 같은데요. 그런데 정작 클림트의 대표작들은 여기 바로크 건축인 벨베데르 건축에도 전시되고 있네요. 원래 왕궁이었기에 벨베데르 궁전의 전시 공간도 고리타분합니다. 그런데 이런데 클림트의 키스가 전시되고 있다니 글쎄요. 이 사실을 클림트가 알았다면 그렇게 기분 좋아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왜 빈세스관을 이렇게밖에 복원을 할 수 없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뭐 지금도 현대미술 전시장으로 잘 쓰이고 있는 것 같지만 지금도 늦지 않으니 원래 모습을 찾았으면 더 좋겠습니다. 그럼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이상 카프 채널의 아페이였습니다.